상반기 국어교육론 강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씩 나뉘었죠, 선생님들. 먼저 1~3월달 자 교육론 이론반이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자 국어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하냐면은 앞서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1~3월 같은 경우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요.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이런 정리하는 반이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총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금요일 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반 같은 경우는 자 국어교육론 이론편 요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이 교재를 좀 압축 정리한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요게 요 반의 특징이죠, 선생님들. 자 국어교육론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리고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자 화독작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매 시간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집도 필요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장 자료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 자료 보시면 자 요게 바로 국어교육론 이론편이에요. 내년 교재 표지인데요. 자 요것을 좀 압축 정리한 게 뭐라고요?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요 마인드맵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요걸 바탕으로 화독작 이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매 시간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되니까 앞에 있는 여기 기출 문제집도 필요합니다. 자, 1~3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먼저 자,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4월로 넘어갑니다. 4월 보시죠. 자, 4월 보시면은 4월부터는 3개월 동안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화법, 독서, 작문, 매체 영역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즉,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입니다. 따라서 총 11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매주 금요일 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반에서는 자 국어교육론 교육과정편 자 요 교재가 필요한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을 좀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제 교재를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좀 개정을 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요 교육과정 반에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교과서 학습 활동에 어떻게 잘 녹아져 있는지 학습 활동도 같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부교재입니다. 국어교육론 필수템이라는 부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이 부교재를 같이 살펴보면서 교과서 학습 활동도 함께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요 4월달 자 교육과정 반에서는 자 성취 기준 내용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요 부교재 필수템을 바탕으로 자 교과서 학습 활동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님들? 역시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 장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료 보시면 자 국어교육론 교육과정편 요 교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교재를 바탕으로 성취 기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제공되는 요거요. 자 부교재 필수템 교재 요걸 바탕으로 자 교과서 학습 활동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먼저 상반기 국어교육론에 대해서 국어교육론 수업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상반기 문법이에요. 상반기 현대 중세 문법 강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먼저 1~3월이에요. 자 1~3월부터 보시면 자 1~3월 문법 이론반 1번 자 문법 이론반 1에서는 뭘 정리를 할 거냐면은 현대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현대 문법 중에서 우문론, 형태론, 통설론 요 세 파트를 좀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총 11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내년 주교재는 뭐냐면은 한국어 문법 총론 1권하고 한국어 표준 문법이에요. 자 요 두 권을 주교재로 채택을 해서 우선 기본 내용을 숙지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문법 부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자 문법 인사이드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형님들 문법 속으로 빠져보자는 얘기예요. 문법 인사이드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부교재를 제공해 드리고 자 부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좀 보충을 해볼 겁니다. 즉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보시면 보세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교재로 채택한 요 두 권이에요. 한국어 문법 총론하고 한국어 표준 문법 요 두 권을 활용해서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할 거예요. 대표 개론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기본 내용을 숙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무료로 제공되는 요 부교재를 바탕으로 대표 개론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대표 개론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중요 내용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님들. 그래서 그것을 자 문법 부교재를 바탕으로 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 심화
심화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교재를 바탕으로 기본 내용 숙지를 하고요. 제공되는 부교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내용을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나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자, 교육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매 시간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장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자, 요게 바로 주교재예요. 요 두 권의 주교재를 바탕으로 기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공되는 요 부교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금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자,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요렇게 1, 3월이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4월로 넘어갑니다. 4월 같은 경우는 문법 이론반 2예요. 자, 문법 이론반 2인데 요 과정에서는 뭘 정리를 할 거냐면은 현대국어 나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현대국어 언어와 국어라든가 의미론이라든가 화용론 이런 나머지 파트를 좀 정리를 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로 넘어가서 후민정음,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 국어사 파트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즉, 요 4월달 문법 이론반 2 여기에서는 즉 보세요. 현대국어 나머지하고 중세국어 파트를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11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반에서의 주교재를 보시면은 자, 한국어 문법 총론 2권이에요, 님들.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요걸 바탕으로 역시 기본적인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공되는 부자료 여기 보세요. 부교재인 문법 인사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1, 3월과 마찬가지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자,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요게 주교재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자, 제공되는 요 부자료 자, 부교재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반기가 휘리릭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국어 교육론하고 문법에 대한 상반기 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론서, 개론서 내용 정리를 하고 교육과정 내용 정리를 하면서 상반기가 휘리릭 갈 거라고요. 휘리릭 가면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하반기 보시죠. 하반기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반기 강의 같은 경우는 먼저 7월 달부터는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이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교육론, 문법, 문학, 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반 명칭 자체가 범위 예고형이에요. 즉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험 범위를 미리 안내, 예고를 하고 그 예고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출제를 하고 그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에서는 적용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선생님들. 자, 이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 반 같은 경우는요. 자, 먼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개인 문제풀이 시간이 있고 자, 오후 1시 20분부터 이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으려면 문제지도 있어야 되고 해설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문제지와 해설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인강 같은 경우는 매주 배송이 갈 거고요. 직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배부를 할 겁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장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요게 올해 제공했던 자료인데요. 자, 얘가 바로 A형이에요. A형 시험지고 얘가 바로 B형 시험지입니다. 자, A형, B형 시험지 이렇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려면은 해설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장 해설지도 한번 보시면은 자, 교육론하고 문법 해설지와 그 다음에 문학 해설지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해 드린 요 자료를 바탕으로 자,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통합 모의고사 반입니다. 통합 모의고사 반 보시죠. 자, 이 통합 모의고사 반도 역시 교육론, 문법, 문학 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이 통합 모의고사 반도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 수업에서도 똑같이 개인별로 문제 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즉 직강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자,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얻어가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먼저 문제를 푸시고 내가 그 문제에서 얻어가야 될 게 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먼저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선생님들. 따라서 먼저 개인 문제 풀이 시간이 오전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13시 20분부터 해설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 요거 알고 계시고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2반에서도 매주 문제지와 해설지가 무료로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반에서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총 2회 또는 3회 정도의 성적 통계를 좀 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반쯤 오면은 이제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딘지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따라서 자, 푸신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은 채점을 통해서 성적 통계를 좀 낼 겁니다. 올해도 요걸 좀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잠시 뒤에 요 성적 통계에 대한 예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요 통합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8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교육론하고 문법 영역에 대한 자,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할 거니까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A형, 자 B형 문제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해설지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론 문법 해설지, 자 문학 해설지 이렇게 해설지를 제공해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진행을 했던 모의고사반 통계 자료 예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각 영역별로 교육론, 문법, 문학 각 영역별로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별 상위 퍼센트가 나옵니다. 상위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보완해야 할 문항이 어떤 문항들인지 나의 보완할 문항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의 상대적인 위치도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자, 통합 모의고사 반에서 요 성적 통계에 자, 요거 하는 주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반 특징 자료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교재 소개. 자, 그냥 책 표지를 끊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셔야 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의 변화 전혀 없고 껍데기의 변화도 없습니다. 자, 요게 고전 시가책. 그림은 다 똑같아요.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풍이 좋더라고요. 책도 있고 연필도 있고 귀여운 애들도 좀 나오고 책을 딱 피려고 할 때 좀 산뜻한 마음이 있는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그다음 현대시, 현대소설 4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작권료가 엄청나요. 한번 맨 뒤에 그 판권이라 그러죠. 그 판권을 한번 바꿀 때마다 인세를 엄청나게 내야 돼요.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은 다들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돼서 저작권료가 없는데 이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은 여러분들 저작권료가 엄청나서 이거 한번 찍을 때마다 저작권료를 새로 물어야 되니까 책값이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다시 찍지 않고 있어요. 그냥 3년인가 전부터 정지 상태예요. 그대로 페이지까지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저는 더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냥 수업할 때 작품 목록으로 찾아 들어와서 페이지 보시면 되니까. 페이지가 뭐 헛갈리고 한 작품당 여러분들 그렇게 양이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작품으로 찾아 들어오시면 페이지가 조금 다르다 그래도 막 5년 전 책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책을 갖고 10년 전 책은 안 되겠어요. 한 5년 전으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책은 개정을 안 해요. 개정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 10%? 15% 정도 넣다 뺐다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책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너무 신경질 나잖아요. 책도 새로 사야 되고. 그래서 요대로 정지가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보충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문학 기본이론서 4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문학 영역별 기출문제집. 제도 정지 상태입니다. 2022학년도 시험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가 있어요. 야, 저거 저 안에 나오는 지문 있죠. 현대소설 지문, 현대시 지문. 저거 저작권료 다 내야 돼요. 아니 내도 되지. 책값이 올라가서 탈이지. 근데 책값을 갖다가 올려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뒷부분을 붙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한 5년치 정도가 모이면 저 책이 2022학년도 기준으로 기출문제가 그 뒤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 7학년도 뭐 요 정도 모이면은 추록본을 내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인세를 내면 되거든요. 근데 또 아직 추록본이 나올 만한 두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강할 때 202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이제 3년치네. 그거를 프린트해서 올려드립니다. 그것만 출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집도 이전 거 2022학년도 그때쯤에 샀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 안 사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작년에 선생님 저는 2021학년대 그래갖고 내가 저기 기출문제를 넉넉하게 프린트를 떼어요. 2021학년도부터인가?
그래서 기출 프린트는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드리니까 2021년에 책 사고 안 사신 분들도 아마 그대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오수? 그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이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개정이나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웬만큼은 프린트해 드리고 예전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저 5권은 필수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냐? 얘는 뭐 표지 껍데기가 변했을 수도 있고 오래 변할 수도 있죠. 해법 문학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다 따로 나오죠. 수필극 따로 나오고 저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 우리가 고전시가 수업을 하는데 해성가 이런 걸 했어. 겁나 받았어요. 왜? 막 해석 받아쓰고 낱말도 받아쓰고 왜 그걸 왜 받았어요? 고등학생들 자습서에 엄청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강이면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직강을 듣는다 그러면 너무 이구지구 책을 들고 와야 되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들 다들 인강이니까 문학 수업을 듣는 장소는 여러분들 좀 고정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책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볼지 도서관에서 볼지 독서실에서 볼지 아니면 학원 자습실에서 본다면 사물함을 이용해서 고전 시가 지금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본이론서하고 해법 고전 문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 다 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 교재 기본이론서를 피고 해법은 옆에다 두고 낱말뜻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눈을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동시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4학년 졸업할 때 우리 교원 임용 자격증 받잖아요. 그 자격증을 다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만 시험을 치는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이 이거 엄청나게 고급 인력이에요. 여러분들 사법고시도 대학 안 나와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붙잖아요. 검정고시 치고 대학 안 나와도 여러분들 붙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대학 4년 멀쩡히 졸업해서 자격증 다 있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실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고급 인력들이 책 2권 동시에 못 보겠어요? 그것도 아예 다른 작품이 아니라 이것도 해성가 이것도 해성가면은 낱말뜻 같은 거 옆에 써 있으니까 체크해 가면서 나중에 공부할 때도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 낱말뜻 따위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복습할 때 좀 이런 것들은 내가 필기 안 하고 이걸로 봐도 되겠구나 라고 미리 좀 정해놓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고전 산문이나 현대 수업할 때는 이 해법 이 문제를 옆에다 펴놓고 있으면은 참고서를 펴놓고 있으면은 한 20-30% 편해요. 근데 고전 시가나 현대시 수업을 들을 때 얘를 옆에다 펴놓고 하면 80-90% 편해요. 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천재교육이랑 뭐 있죠? 아니 딴 거 가지고 오셔도 돼요. 좀 친절하게 써있는 자습서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펴놓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얘가 편집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왜 한눈에 잘 딱 들어와서 공부하기 편한 책 있죠. 이 책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해법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저도 보충 프린트를 적절히 드리긴 하겠지만은 너무 사소한 내용까지는 쪼잔한 보충 자료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고등학생들 자습서 예를 들면 얘 이런 데에도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게 돼 있는 너무 듬성듬성 내용이 나와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촘촘하게 만들어 드려요. 자, 교재 소개 하나 둘 셋 넷 5권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문학 5권은 꼭 있으셔야 되고 얘가 또 5권이잖아요.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얘는 수필 극문학이 따로 있어요. 개별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5권 세트 구입. 제 중고책 필요 없고 동생 거 뺏어와도 상관없고 굴러다니는 거 갖고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꼭 새 책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